오늘 이 시간에는 안구 건조증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제는 건조증의 검사, 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정말 근사한 안과 안구 건조증 2편 시작합니다. 안과 전문의 의학박사 정근입니다. 눈물의 기능은 눈물이 눈에 나와서 눈 안에 있으면 이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물질을. 이렇게 눈물층이 이렇게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눈물이 없으면 구멍이 나는 거예요. 외부의 바람이 찬바람이나 공기가 눈에 각막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눈이 많이 불편하겠죠. 그죠? 이렇게 층을 만들어 주어야 눈을 잘 보게 할 수 있는 강화 효과 그리고 시야를 유지해 주죠. 이 눈물층에는 또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요. 항균. 눈에 세균이 들어오는데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이 항균 성분이 막아서 세균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균을. 그죠? 그러니까 이 눈물 성분에는 또 알레르겐 그리고 긴장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심신 안정의 역할, 눈물의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슬퍼질 때 한참 울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잖아요. 그 눈물에는 또 진정 효과가 있죠. 그래서 눈물은 많은 기능들, 눈물이 하루에 많은 양이 100cc 내지 300cc가 만들어지는데 그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눈을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세균들, 눈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피부는 그래도 강한데 눈에 눈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어벽이 형성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라든지 그리고 세균이라든지 이런 물이 바로 눈에 들어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눈물이 1차 방어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또 맑게 해주는 역할들. 자, 눈물에는 이런 항균 성분, 눈에 침입한 병균, 그리고 우리 몸의 전기가 바로 노출되는 눈이에요. 눈. 전신철량, 안구 900량, 눈이 900량일 정도로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눈에 바로 약한 기관이거든요. 이 눈이. 그 약한 기관에 바로 세균이 침범하면 눈에 각막염, 각막궤양, 세균이 들어올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눈물이 그 보호막을 한다. 그리고 눈물 안에 있는 항균 성분이 이런 병균을 사멸하는 항생제가 눈물 안에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막에서 들어오는 이 눈물이 만들어지면서 이 눈물 안에 또 혈관에서 산소 공급이 되고 영양분도 공급이 되고 이 각막에는 혈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이 없는데 어떻게 살까요? 눈물이 들어가서 공급을 해줘서 살고 있어요. 눈물 안에 많은 영양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 눈물 안에. 눈물이 영양 덩어리입니다.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이 눈물을 통해서 각막에 영양 공급을 시켜서 산소도 들어가고 그래서 각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막은 투명합니다. 이렇게 각막은. 각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체를 볼 수가 없죠. 이 각막이. 각막이 투명도를 유지하는 데는 눈물의 역할이 크다. 유리창이 혼탁이 있으면 밖에 안 보이잖아요. 각막도 투명해야 밖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투명하는데 약하죠. 그 약한 것을 혈관이 없잖아요. 혈관이 있으면 또 혼탁이 오니까 눈물이 가서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성분이 산소 그리고 항균 성분 많은 작용들을 눈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조하니까 눈이 눈바닥이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인공 눈물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인공 눈물을 많은 분들이 일회용 눈물을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기도 하는데 부작용도 있어요. 오랫동안 쓰면은 눈에 이상이 없는데 눈물약 쓰면 안 됩니다. 눈에 눈물이 모자란 사람들한테는 최소한으로 써야 됩니다. 왜? 인공 눈물 자체를 계속 쓸 때는 눈이 게으러지는 거예요. 아, 눈물을 공급해 주니까 내가 눈물 안 만들어도 되겠네
하루에 100cc 만들어야 되는데 10cc만 만들자. 그럼 90cc를 모자란 걸 90cc 계속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 속에 단백질 농도를 낮출 수가 있다. 우리 인공 눈물 자주 넣을 때. 그러면은 눈에 여러 가지 좋은 눈물들이 줄어듭니다. 방어작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눈물샘 기능이 감퇴되죠. 그래서 눈물은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 방부제 눈물 좋을까요? 병에 들어있는데 방부제가 한 번씩 들어있는 눈물이 있어요. 그 방부제를 눈에 자주 오랫동안 쓰면은 눈에 자극감이 발생한다. 자극감. 무방부제 안약을 써라. 눈을 보호하는데 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눈물은 방부제가 없죠. 인공 눈물은 오랫동안 두면은 변화가 되죠. 세균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인공 눈물에 방부제를 넣거든요. 그래서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쓰면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 하루 종일 눈물을 넣었을 때 그 자체도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조증 검사에는 저기 제일 왼쪽에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과에 가면 기본 검사죠. 두 번째 이렇게 형광 눈물 막 안정성 검사, 이렇게 혐오 검사, 그리고 이 형광 물질을 넣어서 검사하는 이 네 가지 방법을 합니다. 이 기본 검사죠. 검사 진단은 이렇게 눈물을 5분 동안 나오는 양을 측정을 해서 5mm, 10mm, 15mm, 10에서 15mm가 돼야 정상이죠. 이렇게 10에서 15mm 5분 동안 눈물이 생산되는 양을 보는 것이고, 이것을 세극등으로 보게 되고, 혐오 검사 10mm 이상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광물질을 폴루로신한 형광물질을 넣는 거예요. 형광물질을 눈에 넣으면은 그 형광빛을, 푸른 빛을 비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형광물질이 각막의 상피에 부착이 되는 거예요. 상처 부위에. 상처 부위에 형광물질이 가서 부착이 되니까 어디에 손상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 가시면은 이런 검사를 세극등 검사와 눈물 분비 검사, 혐오 검사, 형광 검사, 최근에는 이드라 검사가 나왔어요. 이드라 검사. 이드라. 이 검사를 통해서 눈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더 정밀한 검사를 나온 기계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검사 네 가지를 통해서 본인의 안구 건조증의 중요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조증의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약물 치료는 꾸준히 해야 되겠죠. 특히 생활 환경도 개선해야 되겠죠. 눈 화장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죠? 냉방기, 에어컨을 최대한 많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직통으로 냉방기, 에어컨 하면 눈물이 빨리 증발되는 거예요. 선풍기, 자동차 히터, 온풍기, 아파트 생활 이런 부분도 주의해야 되겠죠. 특히 에어컨을 쐬는 것은 시간을 줄이도록 하시고, 휴식, 만명의 휴식이 최고입니다. 잠을 많이 자야 된다. 잠을 낮에도 휴식을 많이 하시고, 일하는 양을 줄여서 휴식이 110세 건강에 중요하죠. 눈도 자주 깜빡깜빡 해주십시오. 눈을 오래 뜨고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너무 집중하는 거 피곤해요. 그래서 눈을 자주 깜빡이자. 콘택트 렌즈 착용도 시간을 줄여주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물. 저는 하루 종일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는 게 생수죠. 우리 몸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우리 몸이 대부분 3분의 2는 물로 되어 있죠. 물을 항상 마시자. 그래서 치료는 약물 치료라든지 시술, 수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건조증에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 치료는 이렇게 눈물약 넣어야 됩니다. 그죠? 인공 눈물약, 일회용이죠. 눈물약도 있으면서 눈물약이
연고로도 나와있어요. 연고. 딱딱한 연고도 있고 연한 연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겔. 이렇게 눈물약을 넣자. 필요한 만큼. 그럼 언제 눈물약을 넣느냐? 눈이 불편할 때 넣습니다. 또 영양제. 영양제 지금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영양제 2알을 꼭 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포함해서 영양제를 하루에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우리 몸 전체에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1단계 치료 이렇게 기본적인 치료가 있고요. 2단계 치료, 약물 치료, 스테로이드.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로 안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많을 때는 염증을 줄여주죠. 쇠근엔 증후군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써야 되죠. 그리고 세균 감염에 있을 때는 하루에 1회 2회. 그것도 스테로이드 안약은 오래 쓰면 안 좋습니다. 4주를 넘기지 마라. 그다음 비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성 또 약을 쓸 수가 있는데 사이클로스프린을 또 몇 달 동안 쓰시는데 이게 눈이 굉장히 자극감이 많아요. 또 그리고 분비 촉진제 안약을 쓰기도 하는데 점액층 분비는 눈물 안정성을 시키는 거라든지 또 긴구용 항생제를 또 복용할 수도 있고 이런 전신약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3단계는 자가혈청. 혈액을 체열해서 자가혈청 이 안약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피를 빼서 그 폐 중에 혈청만 안약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방부제 없이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눈물을 분비를 촉진하는 또 안약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한 경우에 또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3단계 치료, 자가혈청, 우리 몸에서 피를 뽑아서 사용하는 자가혈청. 4단계는 또 수술이 있죠. 안구근종이 너무 심합니다. 심한데 눈물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생산돼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죠? 코로 흘러 들어갑니다. 코로. 눈물이. 눈 위에서 만들어진 눈물들이 눈에 고여 있다가 눈 안쪽에 있는 점 2개로 누점을 통해서 코로 흘러나가는데 이 코로 흘러나가는 하수도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이 좀 고이겠죠. 수도꼭지를 열때 수도꼭지에서 하수도를 막으면 물이 고이듯이 이 구멍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수술이죠. 시술이라 합니다. 이렇게 눈물 내려가는 하수도를 이렇게 막았죠. 일회용으로 막는 방법도 있고 또 뺄 수 있는 플러그랍니다. 플러그. 최근에 6개월간은 일회용도 저절로 녹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플러그를 막아서 6개월 뒤에 다시 또 막아주면 6개월 동안 막혀 있는 거죠. 이렇게 4단계 수술. 그럼 치료 비약물 1단계에서는 환자를 교육시키자. 가습기를 설치하는데 가습기 소독 안 하고 또 쓰면 위험하죠. 가습기를 항상 소독을 하고 또 50분 일하고 5분간 휴식, 눈꺼풀에 온찜질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습도를 수치로 습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잘 많이 씁니다. 겨울에 많이 건조하잖아요, 집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방 안에 세숫대를 갖다 놓고 물을 담습니다. 이 위에 숭어를 깔아놓으면 이 물이 증발돼서 자연 증발이 되죠. 이렇게. 저도 이 방법을 아주 선호를 하는데요. 깨끗한 숭어를 세숫대에 담아서 방 안에 두면 아침이 되면 딱 말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습도가 자연 습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습도 좋고요. 가습기는 또 소독 안 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방 안의 습도를 조정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안구근조증도 이렇게 약제를 잘 체크해서 안약 사용도 줄이면서 일회용 무방부제 안약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2단계 치료 비약물로서 이렇게 플러그 다시 넣어줘. 플러그를 눈물이 내려가는 밑에 부분에 막아줄 수 있고 심하면은 위에 구멍에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를.
그럼 하수도가 완전히 막히면 눈물이 생산됩니다. 눈물이 못 내려가니까 얼굴로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상태를 봐가면서 너무 심하게 흘러내리면 한쪽은 또 뽑아줍니다. 이렇게 6개월마다 하는데 일주일 테스트를 해보고 콜라겐을 넣어서 그 다음에 또 안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냉찜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이 밑에 부분을 막아놨죠. 양쪽 아래로 다 막았습니다. 이 밑에 부분 막아놓고 그 다음에 IPL 레이저로 하는 방법도 또 있어요. IPL 레이저 수술. 기름을 녹여서 마이보미 샘의 분비를 기능하는 IPL 이게 가장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있는 눈꺼풀에 기름을 녹이면은 기름이 잘 녹여서 나오죠. 그 기름이 나오는 마이보미 샘이 막히면은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부족하면은 눈물이 정말이 빨리 돼 버리죠. 그래서 IPL 레이저가 최근에 나와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조증에 눈물을 많이 머금게 해주는 것이죠. 기름층이 하나의 기름막을 띄어서 눈물이 밖으로 못 나오도록 눈에 붙어 있도록 하는 역할이 IPL 레이저가 제신 방식이고요. 굉장히 또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치료용 소프트 렌저. 있으면은 콘택트 렌즈를 눈 앞에 이렇게 부착해 줍니다. 그러면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치료용 소프트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눈이 심해서 건조증이 심해서 불편한 분들 이렇게 필라멘트라고 그 각막에 사상체랍니다. 사상체. 필라멘트처럼 이렇게 점처럼 하얀 점막이 실처럼 뭉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이거는 안과에 오시면은 마취를 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콘택트 렌즈를 부착을 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나아지죠.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상체란 부분을 제거를 하고 치료용 소프트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 5단계는 수술과 레이저. 수술은 뭐 있을까요? 열 소작으로 눈물이 이 부분을 플러그로 막았는데 일회용으로 전기로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영구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열로 하면은 전기 코트를 하죠. 그냥 피부를 그냥 화상을 입혀서 그냥 막아주는 역할들. 눈꺼풀 자체를 그냥 아래로 다 집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눈꺼풀 눈을 못 뜨게끔. 눈을 감아버리게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눈에 양막이라고 있습니다. 양막을 이식해서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들. 이런 4단계 치료가 있고요. 아까 5단계 치료에서도 IPL 레이저 치료가 마이보미안 생명의 굳은 지방을 녹여줍니다. 안구 건조증이 80% 정도에서 이 기능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IPL 레이저 치료를 하는 부분입니다. 치료를 하면은 이 눈꺼풀에 있는 기름이 나오는 샘들 기능을 부드럽게 해서 눈에 눈꺼풀에 기름이 잘 배출이 되도록 하죠. 그러면 안구 건조증을 유발 악화시키는 요인들, 머리 염색, 화장품, 에어컨, 장시간 독서, 긴장 많죠. 장시간 운전도 또 필요하죠. 이런 부분은 생활 습관, 수면 이런 부분들만 잘 하더라도 건조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건조증을 챗 GPT로 보니까 눈물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눈이 힘들어져, 그죠? 이렇게. 그래서 건조증은,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한데, 보호 눈물이 부족한데, 눈물이 나온다. 반사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크게 두 가지로 보호하는 눈이 항상 나와서 보호하는 역할들, 그리고 보호하는 눈물이 없어서 보호막이 구멍이 났다 하면은 외부에서 눈이 자극이 바로 들어와서 반사적으로 눈물이
벌컥 쏟아지는 방사한 눈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눈에 좋은 식품을 한번 볼까요? 당근이죠. 당근, 비타민 A를 포함해서 당근, 블루베리, 상추, 비타민 A. A를 높이면 이렇게 됩니다. 비타민 A. 눈이죠. 눈. 비타민 A. 눈. 비타민 A가 눈에 제일 영향력이 있다. 비타민 A가 많은 부분이 당근이죠. 블루베리, 상추, 토마토, 호두 이렇게 비타민이 많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당근이 제일 좋다고 하기도 하고 눈의 망막에는 블루베리가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식품들이 많습니다. 자, 특별한 눈물 한번 볼까요? 악의 눈물. 우리 많이 하죠. 악어가 음식을 씹을 때, 잡아먹을 때 눈물이 흘러나와요.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하고 입에 있는 샘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음식을 씹으면서 눈물이 나오는, 사람에도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은 이렇게 해서 잡아먹었는데 악어가 눈물을 흘리더라.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 연결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악어의 눈물이. 피눈물. 얼마나 써 피눈물. 피눈물이 사실은 있습니다. 눈에 결막에 염증이 있거나 또 눈물샘에 종양이 있거나 할 때는 피눈물. 또 눈을 확 쥐어 짜면은 또 눈에 출혈이 생기기도 해요. 여자의 눈물에 많이 약하죠. 여자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대통령의 눈물.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감정의 눈물,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눈물이죠. 또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은 당연한 것이고, 그죠? 그래서 눈물에 사람은 약하더라. 여자의 눈물에 남자들이 많이 또 동화가 되죠. 대통령의 눈물. 이렇게 눈물은 많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을까요? 감성의 눈물. 자, 건조증 예방에는 첫째,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합시다. 냉방기를 직접 접촉을 피하도록 합시다. 장시간 컴퓨터, 폰, TV, 독서를 줄입시다. 인공 눈물을 저만하기도 하고 눈꺼풀 청소를 하기도 합시다. 자, 라식하고 라섹 수술했는데 건조하다. 참 많습니다. 수술을 하니까. 그래서 눈이 건조증이 많이 생깁니다. 눈을 감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그러면 이건 정상적으로 또 회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이에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 누액을. 자, 그래서 라식과 라섹 수술, 또 백내장 수술, 모든 눈에 수술하고 나면은 건조해지는 것이죠. 수술하고 난 뒤에는 눈이 건조하다. 그때는 안약을 넣자. 예. 또 자기 자신이 관리하는 거, 환경적인 요건, 가습기를 한다든지 또 안경을 쓰는 것이 좋아요. 담배 연기 많으면 또 눈이 따가워요. 스마트폰도 사용하는 걸 줄여야 되겠죠. 또 50분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죠.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것이 좋고 또 두세 시간마다 실내 공기를 환기를 시켜주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죠. 60%. 의식적으로 깜빡이자.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하면 좋습니다. 자, 건강한 생활 습관.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자. 저는 물을 참 좋아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합니다. 물을. 그죠? 꼭 이온 음료 마실 필요 없고 그냥 있는 물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눈뿐만 아니라 온몸에 다 좋습니다.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 성분이거든요. 물을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7 내지 8시간. 그죠? 3분의 1은 주무신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또 특정 문제가 있을 때는 안과 의사와 상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눈에 좋은 식품 한번 더 볼까요? 블루베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품입니다. 냉동된 마트에 가면 굉장히 별 비싸지 않아요. 한 만 몇천 원 주면 한 통을 사는데 저녁에
요구르트와 같이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자색 당근, 결명자, 케일 이렇게 제가 개발한 강명 특차가 또 있는데요. 제가 30년 전에 개발해서 결명자, 구기자, 둥글레, 그다음 메밀을 넣고 이렇게 구기자, 베타카로틴 간 눈에도 많고 이렇게 성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이 열로 꼬아서 이렇게 강명특차로 제가 만들어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드리기도 하는데 강명특차, 눈을 강명을 찾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을 집에서도 시장에 가서 사서 차 대신에 마시면 또 좋습니다. 건조증은 뭐냐? 눈물이 부족하지만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눈이 건조하다. 급성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평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입니다. 또 그죠? 인공 눈물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5가지를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건조증, 전신철량, 안구 구백량. 오늘 안구 건조증의 원인과 그 증상과 진단과 치료와 그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 된 안과 의사 정근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